한 여인의 죽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나아가 세계사의 흐름까지 바꾸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잔혹하게 생을 마감했던 왕비 명성황후의 운명적인 서막을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격동에 구한 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 땅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위태로웠죠. 주변 강대국들의 탐욕스러운 눈길과 그들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혼란 한가운데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와 국제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명성황후라는 이름 뒤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깊은 고뇌와 처절한 투쟁의 순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했을까요? 단순히 비참하게 시해당한 왕비라는 틀에 가둬두기에는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치열하고 복잡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을 맞이한 왕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나갔던 한 투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과 인내의 참된 의미를 찾아 떠나볼 그녀의 이야기는 결코 순탄한 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851년 여응민씨 가문에서 태어난 명성황후, 당시의 이름은 민자영이었죠. 그녀가 발을 디딘 곳은 결코 화려한 권력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세도가의 틈바구니에서 비교적 미미한 가문 출신이었던 그녀는 16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와 당시 15살이었던 고종의 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궁궐은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이자 강력한 섭정 권력을 휘두르던 흥선대원군이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원군의 위세는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그림자 아래 어린 왕비 민씨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발언권도 가질 수 없었죠.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듯 보였겠지만 사실 그녀의 입궁은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궐 안의 모든 시선과 움직임은 대원군의 뜻을 따랐고 그녀는 그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매일 밤 불안감과 위기감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차가운 궁궐의 복도를 홀로 걷던 어린 왕비의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위압적인 흥선대원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주눅든 듯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을 그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 적막한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책을 읽으며 세상을 이해하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거대한 파도와 내부의 끊임없는 견제 속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을까요? 그 불안하고 고독했던 시간들은 훗날 그녀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시련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약했던 시작은 훗날 조선의 운명을 짊어지게 될 한 여인의 위대한 투쟁의 서막이기도 했죠. 그녀는 과연 이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군요. 차가운 궁궐의 그림자 속에서 어린 왕비는 그저 순종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압박을 예민하게 감지하며 겉으로는 조용히 숨죽이는 듯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불안과 위기감 속에서 잠 못 이루던 밤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잃고 약해진 자신을 단련하며 언젠가 다가올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대원군의 그늘 아래 머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한 나라의 국모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야만 했죠. 그렇게 조용히 칼을 갈 듯 그녀는 궁궐 안팎의 인물들을 살피고 정보를 모으며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세력을 하나둘씩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그녀의 움직임은 점차 궁궐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대원군에게는 불편한 기색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혈육의 정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권력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차가운 진실을 그녀는 이미 깨달았던 것이겠죠. 드디어 섭정 10년 고종의 친정이 선포되면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맞이합니다. 대원군의 강력한 권세는 서서히 약해졌고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왕비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해졌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원군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첨예한 대립은 물론이거니와 개화를 주장하는 이들과 전통을 지키려는 수구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줄타기였을 겁니다. 그녀는 민씨척 쪽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면서 대원군의 쇄국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 했죠. 하지만 조선을 둘러싼 외부의 상황은 더욱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세동점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청나라, 일본, 러시아 등 열강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을 탐내고 있었으니까요. 왕비는 고종과 함께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신라 같은 독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때로는 청나라의 기대 일본을 견제하고 때로는 러시아와 손잡아 청과 일본의 간섭을 막아내려 했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를 조종하는 선장처럼 그녀는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높이를 읽으며 간신히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가려 했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외교 문서를 검토하고 복잡한 세계 지도를 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을 그녀의 모습은 얼마나 고뇌에 차 있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선다는 것은 동시에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대원군과 대립하고 외세의 간섭에 맞서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려 할수록 그녀를 제거하려는 세력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끊임없이 그녀를 향한 암살 시도와 정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죠. 자객의 칼날이 번뜩이고 영모의 소문이 꼬리를 물며 궁궐 전체를 불안과 긴장감으로 휘감았습니다. 밤의 궁궐은 고요함 속에 날카로운 경계심이 흐르는 곳이었고 그녀는 어쩌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삶이었을 테죠.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꺾이지 않는 의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어떤 강인한 힘이 자리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꺾이지 않는 의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고난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쳐 오는 듯 겹겹이 쌓이는 시련은 그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듯했습니다. 먼저 1882년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나라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계와 정책에 대한 반발과 구식군인들의 차별 대우에 대한 깊은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죠. 성난 군중은 궁궐의 문을 부수고 거침없이 안으로 밀려들었고 그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밤을 틈타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던 왕비가 졸지의 피난길에 오르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폐위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외딴 곳에서 불안에 떨며 숨죽여 지내던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고 찢어지는 듯 아팠을까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도 그녀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년여 만인 1884년 또다시 갑신정변이라는 경랑이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틈타 일으킨 정변이었죠. 이 사건 또한 그녀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개화와 수구 세력 사이의 험해한 대립은 물론 청, 1등 열강의 이김까지 뒤섞이며 조선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짜내며 왕실의 안녕과 더 나아가 나라의 안정을 위해 애썼습니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 몸부림쳤던 것이 개인적인 비극의 그림자 또한 그녀를 깊이 잠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아픔은 왕비이기 이전의 한 어머니로서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피를 토하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아이를 잃은 어미의 슬픔은 그 어떤 권력이나 지위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영혼 깊숙이 새겨진 상처였을 테죠. 아마도 그녀는 밤마다 홀로 차가운 궁궐의 방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삼키며 이 모든 시련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일지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고통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그녀는 결코 쉽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을 휩쓸며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이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며 한반도는 열강들의 피비린내 나는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웃나라의 전쟁터가 된 조선의 운명은 마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았죠. 외세의 압력은 점점 더 거세지고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미로에 갇힌 듯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습니다.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시름에 잠겼을 그녀의 얼굴에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번민의 흔적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인내했는지를 묵묵히 보여주는 듯했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왕비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했고 조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왕비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무엇보다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의지였을 겁니다. 그녀는 마치 거센 바람에도 부러질지언정 결코 흐리지 않는 강철처럼 거듭되는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내의 끝은 또 다른 거대한 비극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으니 그 불길한 그림자는 더욱 짙게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는 마치 거센 바람에도 부러질지언정 결코 흐리지 않는 강철처럼 거듭되는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내의 끝은 또 다른 거대한 비극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으니 그 불길한 그림자는 더욱 짙게 다가오고 있었죠. 예고된 비극의 서막은 1895년 가을 마침내 궁궐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그들의 칼날은 조선의 심장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었죠. 어느 날 새벽 경복궁에 침입한 일본 낭인들의 잔혹한 손길은 한나라의 국모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성을 잃은 칼날 앞에서 왕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거대한 비극을 막기 위해 애썼을지도 모르죠. 그날의 비극은 단순한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불꽃을 꺼뜨리려는 잔인한 시도이자 이 땅의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송두리째 꺾어버린 참혹한 사건이었죠. 한반도는 그날 이후 피로 물들기 시작했고 그 깊은 상처는 오랜 세월 아물지 않는 아픔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한 왕비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비극적인 순간을 통해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조선의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베어버린 칼날, 그리고 암흑의 시대를 알리는 불길한 서막이었던 겁니다. 이토록 잔혹하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한 여인의 삶은 막을 내렸지만 그녀가 남긴 역사의 파장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흔들리는 조국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평생을 투쟁했던 명성황후. 그녀의 삶은 고통과 인내, 그리고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으로 점철되어 있었죠.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격변의 시대 속에서 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 그리고 국가의 운명 앞에서 발버둥쳤던 처절한 투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자주 독립국의 염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조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명성황후의 삶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죠. 힘없는 나라의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이자 자주독립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거울이 아닐까요?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인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아픔 속에서 미래를 헤쳐나갈 지혜를 찾아야만 합니다. 역사는 때로 이처럼 잔혹한 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꺾이지 않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와 끈질긴 인내의 미덕이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치열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야만 하죠. 명성황후가 꿈꿨던 강하고 독립적인 나라의 염원, 그리고 그녀의 피로 얼룩진 마지막 순간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녀의 죽음 이후 조선이 겪어야 했던 더 큰 시련과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역사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